두 분의 강연을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정말 동생처럼 진심을 다해서 본인의 창업 스토리를 이야기해준 손석구 대표,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강의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또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은 책을 읽자라고 훈훈하게 끝내주신 서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스스로에게 몇 점 주고 싶으세요? 10점 만점에 3점? 3점. 네. 손석구 대표 강연 잘했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평소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오늘 동신대학교 와보니까 어때요? 일단 되게 발랄한 에너지가 막 전해져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남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강의했는데 리액션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 분들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웃어주시고 그래갖고 에너지가 막 솟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명문대학 점프투게더 동신대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 처음에 손석구 대표께서 처음에 10년 후의 내 모습을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께 공통으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10년 후 내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먼저 손석구 대표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자면 뭐 영문고 또 뭐 교문고 뭐 그런 비슷한 츠타야라고 하는 그런 서점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하는 그 회장님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일구어 놓은 어떤 그런 업적들을 우리 고향 그 광주 전라도에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아마도 제가 지금처럼 그 열심히 하면 그 즈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터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도 그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10년 후에 내 모습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은지. 10년 후가 되면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이한테는 10년 후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 아닌가? 저 10년 후에 60이에요. 아, 50도 치렀는데 60이 뭐야? 근데 이제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거죠? 원래 이제 좀 수줍어하시고 원래 징징거리는 스타일. 10년 후에 뭘 하고 있냐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네. 제가 좀 억지로 생각해봤는데 이제 제 원래 꿈이 기생충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수도 도쿄에 기생충 박물관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기생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기생충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뭐 거기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일본이 노벨 과학상이 22명인 이유가 다 기생충과 친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생충에 이렇게 혐오증이 유난히 심한 이유가 저는 기생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는 기생충은 영화에 나온 연가시가 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기생충 박물관을 만들어서 언제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 혹시 장소로 염두에 둔 곳은 있습니까? 어디에 만들어야겠다. 제가 이제 당국대에 있으면서 느꼈는데, 저 이제 천안 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원래 만들라 그랬는데 이제 나주를 와보고 마음이 변했죠. 아, 그렇죠. 위트가 대단히 좋으세요. 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우리 흔히 표현으로는 바닥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맨바닥을 경험해봤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마인드로 이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손석구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경험이 많아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헝그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가 너무 목이 말랐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잠 안 자고 남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 제 스스로 삽을 들고 우물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랬고 앞으로 또 시련이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의 시련이 있었고 그걸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하셨고, 우리 서민 교수께서도 한 번에 이렇게
아니 지금 떴죠. 방송에도 나오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이 전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본인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처음에 제 인생의 위기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기생충학을 택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의대를 나왔으니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길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생충학을 택하니까 동기들이 이제 다 저한테 저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왜 너는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려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말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자신도 초창기에는 뭐 환자 보고 막 이러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위축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20 몇 년 이렇게 열심히 이 길을 걸어와 보니까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보상은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단국대에서 교수를 뽑는데 이제 제가 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대1인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기생충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좀 남들이 보기에는 험해 보이는 일도 사실 그게 겉에서 보는 거랑 직접 겪어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한번 자기가 경험해보고 남의 시선 그런 거 그냥 개의치 마시고 그냥 그 길에 그냥 계속 매진하다 보면은 언젠가 보상이 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목표로 정한 바를 위해서 쭉 가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성과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 이제는 동신대학교 학생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저는 서민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손석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생을 바꾼 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민 교수님께서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저에게 와닿는 책은 인물과 사상이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개간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3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 한국 정치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정치에 정말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비로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투표도 뭐 그냥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일을 계기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나중에 제가 신문 칼럼을 쓰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강준만 교수님이라고 전북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한 번도 만나뵌 적은 한 번 만나뵀지만 인생의 스승이 전 그분이에요. 그래서 동신대학교 학생들은 손을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손석호 대표님께 손석호 대표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인맥이 곧 돈맥이라고 하셨는데 가끔 아직은 좀 어리지만 제 나이 또래의 제일 큰 고민이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가끔 안 맞는 사람을 보면 제 성격에 맞게 막 표정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런데 손석호 대표님께서는 안 맞는 사람이나 손석호 대표님과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와, 어떻게 대처하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 나이 때 그런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책에는 그 좋은 인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해줬던 학생처럼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실 보기 싫은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안 어울리고 싶은데 이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던 게 적을 만들지 말자. 약간 두루뭉실하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제가 싫다고 하는 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흐른 뒤에 그분의 성격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바뀐다는 걸 제가 알았고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제가 싫어했던 행동이나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니까 또 다르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답이 되셨나요? 네. 혹시 서민 교수께서도 인간관계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기생충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고요. 예, 저 기생충들은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게 이제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사람을 많이 사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틀어지면 다시는 안 만나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에 좀 20대 정도까지 사귄 친구들은 아무리
안 좋게 크게 싸워도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 보니까 좀 젊을 때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수 하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다른 가수랑 이렇게 그 싸움이 되고 별거 아닌 걸로 싸웠어요. 그냥 공연할 때 자기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 걸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만나잖아요. 혹시 나이 들어서 만난 관계는 그렇구나 싶으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한테 좀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친구가 평생 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딱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손석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주에서 있다가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넓은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대학생인 저희들한테는 조금 새로운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런 대학생들한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듣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그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실제로 그 저희 카페에서 근무를 하던 친구들 중에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면담을 해요. 너는 뭐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뭐 무슨 과를 전공을 하고 있니? 이제 물어보다 보면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저 학생처럼 뭔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줘요. 워킹 할리데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돈 들이지 않고 가서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해봐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외국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해서 뭐 또 못 나가려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누군가하고 만나가지고 아침에 인사를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교 가요. 강의실 들어가요. 제가 배워요. 밥이 먹고 싶으면 그냥 식당에 가요. 제가 원하는 거 그냥 몸짓 발짓 하면 다 줘요. 마트에 가서 제가 그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무슨 오늘 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저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못하느냐 그런 좀 얘기를 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누구든지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서 고마우면 땡큐, 불쾌하면 으유. 자, 질문 더 하나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우리 저쪽 뒤에 있는 남학생. 이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개인적인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대인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나 그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가정에서 생기는 트라우마나 지금은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 같은 게 있는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석구 학생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트라우마가 있는지 또 혹은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혼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실 것을 서민 교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아니 저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저는 대표님하고 좀 다르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만날 때마다 좀 짜증이 나고 그냥 좀 계속 자기가 이제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굳이 이제 그 관계를 그냥 맺어야 되는지 회의를 갖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전처하고 한 6개월쯤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뭐 아주 서로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그냥 둘이 서로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냥 평범한 사람 둘이 만나서 이렇게 지옥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더 해봤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이제 짐을 싸갖고 나왔는데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리고 짐을 그때 나온 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때 이제 나와서 그냥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는데 제가 제게 딛고 있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지하 100m에서 올라와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사소한 일에도 되게 감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불행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랑 비교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처럼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은 불행은 어떤 저에게 그냥 뭐라고 할까 뭐 어떤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우리 동신대학교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동신대 에너지를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손석호라는 그런 훌륭한 분을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잘 보는 분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기대했습니다. 게 네. 그래서 큰 소득을 얻어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손석호 대표께서. 네, 일단 그 동신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신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요즘 표현으로 깜놀했거든요. 학생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학교도 좋고 또 사실 총장님도 뵀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 같은 총장님을 처음 뵈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교 생활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시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꿈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한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희망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진담.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청춘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청춘진담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